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조사합니다. 수사팀의 사건이 배당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가방 실물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2009년부터 주가가 3년간 2,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오르며 시세 조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오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식 매매를 보고받은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4년이 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검찰은 당초 오는 7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 날짜가 미뤄질 수 있는 데다 명품 가방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방식도 서면부터 직접 소환 조사 또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까지 여러 방식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서면이나 방문 조사로 끝내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단 빨리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사흘 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야권이 결집해서 전방위로 압박에 나선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 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란 스스로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것을 막아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60여 명도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는 13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야권은 또 오는 25일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켜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입니다. 이미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폭주를 일삼고 있는데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행태 당장 멈춰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사흘 뒤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 요구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나흘 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이혜원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흥인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형형색색의 연등을 손에 든 사람들이 보이실 텐데요. 잠시 뒤인 저녁 7시 바로 이곳에서 연등 행렬이 시작되고요. 2시간 30분 뒤 조계사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5만 명, 행사에 동원되는 연등 수만 10만 개에 달하는데요. 해가 지는 저녁 7시 30분 이후가 되면 서울 종로 도심 일대가 환한 연등빛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은데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서울은 오후부터 계속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종로구는 시간당 6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밤까지 계속 시간당 2에서 4mm 사이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행렬에 참여하는 분들도 우의를 챙겨 입고 행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시민들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서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딸이 사업을 해서 사업 번창하고 건강 기원하라고 등을. 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행사가 이어지죠. 교통이 통제되는 곳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연등 행렬의 주요 이동 경로인 흥인지문에서 종각 사거리 구간은 내일 새벽 3시까지 전 차로가 통제됩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각 사거리 구간은 자정까지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또 내일도 연등 놀이 같은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 사거리부터 종각 사거리 구간은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흥인지문 앞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 이틀 전 부산 법원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유튜버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계획 범죄로 보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는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잘 용서할 수 없었다. 바달 못 본 게 아쉽다. 50대 남성 유튜버는 지난 9일 부산 법원 앞에서 다른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후회나 반성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남성은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굳이 의미 없다 생각에 했는지 몰라도 참석을 안 하겠다 했어. 영장 심사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졌습니다. 남성은 앞서 경찰 조사에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고 찔렀단 겁니다. 본인은 살해에 대한 어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흉기와 차량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로를 고소 고발한 것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둘 사이 얽힌 폭행사건 재판에 참석하러 법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생방송 중인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긴장되네. 남성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건 감형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2년 넘게 해킹이 이어졌고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000GB가 넘는 양의 법원 자료가 빠져나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용이 확인된 자료는 그 가운데 0.5%뿐으로 개인 회생과 관련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먼저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처음 확인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시도. 경찰과 검찰, 국정원 합동조사 결과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이 최초 확인 시점보다 1년 이상 일찍인 2021년부터 시작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해킹은 2년 넘게 이어졌고 탈취된 자료는 처음 알려진 것보다 3배나 많은 1014GB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자료가 빠져나갔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유출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파일은 4.7GB 분량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개인 회생과 관련된 문서인데 5,171개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 진술서, 혼인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해커 조직은 적어도 2021년 1월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보안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천여 개를 법원 행정처에 제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통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해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법원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고 사후 대응도 부실했다는 비판 속에 법원은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는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는 물론 월수입과 자산 내역까지 적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 증명서와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모두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들입니다. 금융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감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번 해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망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서 정보를 확인해야 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나 피해자 파악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액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례를 볼 때 보상은 아예 없거나 수십만 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줄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탈취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정보, 이 사람의 신용 정보, 이 사람이 정말 감추고 싶어하는 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 손해액은 지금까지 판례를 경향을 봤을 때는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유엔이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헌장을 파쇄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가 파쇄기로 유엔 헌장을 갈아버립니다. You are shredding the UN Charter with your own hands. Yes, that's what you're doing. Shredding the UN Charter. Shame on you. 팔레스타인에게 유엔 정회원국 자격을 줘야 한다는 유엔에 항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발에도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재고하라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할 경우 정회원국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정회원국 자격을 얻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yes vote is a vote for Palestinian existence. That is why the Israeli government is so opposed to it, because they oppose our independence and the two-state solution altogether. 한편 라파를 공격할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스라엘계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삼습니다. He's dropped Israel, and he doesn't want them to attack. He said, "We're not going to give you any weapons." I never thought I'd hear that. That's something I never thought I'd hear. And if you're Jewish and you vote for him, I say shame on you.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네, 12년 만에 한 경기 10,000명 관중 돌파. 한국 프로농구의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KBL 최고의 스타 허훈 선수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챔프전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좀 지내셨을까요? 진짜 쉬지도 못하고요. 그 방송이랑 그 인터뷰 스케줄이 너무 꽉 차서 그리고 MVP를 받으면 언론사를 이제 다 도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요. 네. 다 한 군데 한 군데 찾아가서 뵙고 네, 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감기 몸살로. 그러니까요. 좀 괜찮아지셨어요? 오늘 좀 좋아져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심하게 좀 많이 알았어가지고. 네. 계속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잘 쉬었던 것 같아요. 형도 되게 걱정 많이 했잖아요. 맨날 링겔 맞고 그런다고. 네, 그 옆에서 훈이랑 이제 집을 같이 썼는데 저도 지금 감기로 옮은 것 같아서 네,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2014년에 데뷔한 이후에 10년 만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MVP까지 받게 됐잖아요. 아버지에 이어서 26년 만에 대를 이어서 받은 것도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에서 아버지가 MVP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 부산 기아 시절 때. 그래서 되게 부산이라는 곳이 좀 뜻깊은 곳이 됐고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번 시즌 또 몇 배 더 노력해서 이걸 지킬 생각입니다. 막 자기 전에 우승하고 싶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네, 진짜 절실했죠. 왜냐하면 제가 신인 때 처음 챔프전에 올라갔는데 네. 쉽게 약간 올라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챔프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네. 정말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절실해서 뭐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네,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뭐 온 우주의 기운이 저한테 어머.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훈 선수는 어땠나요? 전날? 전날이요? 했나요? 뭐 기도라기보다는 그때도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아유, 그랬구나. 네, 그냥 컨디션 유지하기 바빴고 항상 뭐 경기 뛰면 누구나 이기고 싶고 지기 싫죠. 근데 뭐 아쉽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도 속상하고 앞으로도 기회는 많으니까 네. 뭐 다음 시즌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야죠. 근데 다음 시즌에도 우승할 거라고 형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음 시즌에요. 뭐 누구나 목표는 다음 시즌 우승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또 그때 돼서야 알겠지만 네. 내년에는 만약에 또 챔프전에 같이 올라간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이번보다 더 죽게 살려 해서 너도 무조건 기도해. 우승을 기도하라고. 열심히 해야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챔프전에 두 형제가 나란히 올라와서 뛰는 것도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최고의 자리를 형제와 같이 하면서 네. 또 아버지까지 그 경기를 보러 오시고 어쨌든 우승을 하고 제가 MVP라는 상도 받고 네. 훈이와 그런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재전 감독님도 이제 경기장 와서 직관을 했는데 뭐라고 좀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MVP 탔을 때 뭐라고 하셨지? 놀렸던 것 같은데 얻어 걸렸다고 얻어 걸렸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되게 행복해하셨대요. 왜냐하면 기자분이 아버지가 경기장을 나가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행복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행복하신 모습에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12년 만에 한 경기에 10,000명 관객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네. 그게 경기 뛰면서 정말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열기라던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진짜 네. 경기 뛰는 내내 몸이 아팠지만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도 매 경기 이런 관중 속에서 경기를 뛰면은 얼마나 더 행복하고 더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한편으로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허훈 선수는 몸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풀타임으로 4경기 연속 뛰시기도 네. 했고 그리고 역대 챔프전 국내 선수 최다 기록으로 평균 26.6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이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던가요? 또 팀이 이겼으면은 좀 더 좋은 뭐 기록과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 뭐 팀이 져가지고 저는 뭐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고요. 뭐 단지 저는 이제 팀 승리에만 오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쉽죠. 근데 이거 조금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긴 한데 두 분이 내가 엄청 잘했지만 팀이 지는 것과 네. 내가 엄청 못했지만 팀이 이기는 것 둘 중에 허훈 선수가 저 기억나요, 그거. 앞에 거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생각인 거죠. 그때는 제가 좀 철없을 땐가? 지금 항상 그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쵸. 하셨던 아마 것 예능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좀 재밌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재밌게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당연히 뭐 팀 그랬을 승리가 것 우선이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죠. 뛰었겠죠. 네. 경기 끝나고 나서 거의 탈진 상태가 오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되게 힘들었고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링거 맞으러 갔죠. 네, 링거 또 맞으러 가고. 계속 경기 끝나고도 5일 연속 링거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집 밖을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너무 아파해서 그만큼 자기 몸에 체력을 다 썼다는 거죠. 끝까지. 멋있습니다. 두 분 다. 서로가 생각하는 서로 최고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훈이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을 절대 내색하지 않고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항상 훈이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고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그게 농구할 때 있어서는 되게 좋은 영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담고 싶습니다.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좋은 말 잔뜩 해줬는데. 아니, 이제 너 차례야. 저는 농구적으로 봤을 때는 네. 형이 이제 아무래도 슈팅 가드고 슛에 대한 부분이 제일 좀 좋지 않나.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싶어 했기도 했고, 네. 왜냐면은 뭐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신 팬분들은 알겠지만 슛 성공률이 되게 높았어요. 네, 맞아요. 언제 저렇게 형이 슛을 잘 넣었지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놀랍기도 했고 대단하기도 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형제인 것 같아요. 네. 한마디씩 해줄 게 있을까요? 좋으면요. 와, 그런 거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 뭐요? 지금 저 형이 MVP를 타고 나서 네.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네. 별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여라. 고개 숙이라. 거기 계속 숙이고 있습니다. 겸손해지면서 내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각자의 목표나 바람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바람은 안 다치는 거예요. 정말 다쳤을 때가 제일 속상하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안 다치고 농구가 다시 예전처럼 최고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더 많이 사랑받는. 네, 더 사랑받고 싶어요. 제가 내년 시즌에는 이제 몸 잘 만들어서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치렀으면 좋겠고 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가지고 응원해주면은 그보다 더한 바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끌어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두 분이 보여줄 활약이 또 얼마나 대단할지 저희 다 같이 기대하면서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오전부턴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2도에서 3도 내려가겠습니다. 네, 내일도 저녁 6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